먼저 서울의 봄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고편이 공개가 됐을 때부터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이 황정민 배우의 분장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평론가 시사회 그리고 일반 관객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모두 호평 일색이어서 더더욱이 기대감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이 제목인 서울의 봄이 의미하는 것은요, 1979년 유신체제가 사실상 붕괴된 후 5.18 민주화 운동이 신군부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힐 때까지 한국의 민주화에 희망이 찾아왔던 기간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믿었던 그 초창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감독은 김성수 감독인데요. 아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유증을 안겨준 그런 작품이라서 좋아하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례식장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계속 뇌리에서 그 불쾌한 기분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수라라는 작품은 좋아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작품을 만든 감독이 12.12 사태를 소재로 삼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만든다니까, 소재 자체는 너무 매력적인 소재니까 기대를 했다가 감독을 보고 약간 좀 짜게 씻고 이게 제 개인적으로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걸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최근에 본 한국 영화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만들었고 손에 땀을 쥐면서 봤습니다. 김성수 감독이 서울의 봄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어릴 때 한남동에 살았었는데 새벽에 총소리가 여러 발 나서 너무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서도 뉴스에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12.12였고 무척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선명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그날 거기에 있었다라고 주변 지인들에게 말을 했었고 나중에 영화로 만들 수 있겠다 싶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한테 서울의 봄 시나리오가 들어왔고 처음에는 전두환 일당의 승리의 기록을 영화로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10달 동안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 느꼈던 일과 상상력을 더해서 그 당시를 생생하게 재현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들 일당의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드러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나에게는 운명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에서도 느낄 수가 있듯이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런 각오로 임했기 때문에 더 잘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네요. 손익분기점이 460만이에요. 당분간 상업적인 면에서 이 서울의 봄이라는 작품의 적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입소문도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60만이라는 손익분기점이 충분히 가능한 숫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가님께서 보는 내내 혈압 조심해야 될 영화입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 맥락에서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 서울의 봄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요새 워치들 많이 차잖아요. 뭐 애플 워치든 갤럭시 워치들 많이 차는데 이 워치들 기능들 중에서 심박수 체크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봄 보는 동안에 이 워치를 차고 심박수 체크를 하는 챌린지가 있는데 엔딩 직후의 심박수가 178bm 이러면서 이 심박수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울의 봄이 다양한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 당시를 경험을 했었던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란 말이에요. 다양한 연령층이 극장을 찾다 보니까 관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관객 크리티컬을 당했다. 비매너 관객이 상영관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박수 챌린지 이런 거 다 좋은데 지금 겨울이니까 또 긴팔 입으셨을 거잖아요. 좀 소매로 이렇게 좀 덮어 놓고 계신다든가 아니면은 그 워치에도 영화 관람 모드라든지 아니면은 매너 모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설정을 하셔서 보시든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광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이 서울의 봄을 볼 때 광크를 당하긴 했어요. 영화 보는 내내 막 그 귓속말을 서서서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휴대폰으로 뭔가를 자꾸 봅니다. 그래서 폰티뿌리 어택을 당했던 거죠. 좌우에서. 그런데 이 서울의 봄은 너무 집중도가 높고 쫄깃하게 연출이 잘 돼 있어서 그게 몰입을 확 해가지고 양옆에 폰티뿌리가 있거나 없거나 영화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좌우의 공격에도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했다라면서 좌파와 우파 사이에 있는 진정한 중도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좀 농담 삼아서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현대사를 다루거나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재미를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불리해요. 그 핸디캡
을 하나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면은 충분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대충 결론 정도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란 말이죠. 이 시작부터 그 중간 단계에서 이 등장인물들이 어떤 난리 부르스 찢고 볶든 간에 어쨌든 결론은 저렇게 날 건데 뭐 라는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다 있는 상태로 관객들이 볼 거란 말이에요. 물론 무력 충돌도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군 장성들, 지휘관들의 국왕 액션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막 총 들고 나가가지고 막 뭐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막 물론 그런 장면도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그 액션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장성들의 입싸움에 의한 결과적인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지 사실 이 큰 맥락을 끌고 가는 것들은 이 국왕 액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사의 티키타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를 영화적인 재미로 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독전2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인물들의 얼굴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재미없게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그런 소재예요. 이 서울의 봄은 대화로만 주고받는데도 긴장감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감독이 연출을 잘한 것도 있지만 배우 캐스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들이 그 국왕 액션 연기를 너무 잘해주니까 그 감독의 연출을 베이스로 해서 그 위에서 배우들이 막 날아다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영화에 나오는 중요한 캐릭터만 60명이고 이들 하나하나가 다들 중요한 각각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기를 잘하는 분들을 모셔와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하나 캐스팅 노트를 따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은 인물들이 가만히 있거나 대화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찍는 와중에는 분장하고 화면에 걸리지 않는데 똑같은 에너지로 다들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영화를 위해 노력해 주셨구나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허세나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는 거를 이 영화를 보시면은 다들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정우성 배우의 딕션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한국 영화의 고질병이 있잖아요. 대사가 잘 안 들려요. 촬영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결과론적으로 그 한국 영화에서 대사가 잘 안 들린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작품을 볼 때 대사가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때문에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은 최근에 본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사운드 믹싱이 잘 된 작품 같다라면서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봤던 상영관에 그 좀 문제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돌비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돌비관에서 한번 더 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돌비관에서 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잠깐만, 지금 배트맨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배우들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관객수 리프레시 한번 하고 가볼까요? 자, 갱신됐다. 미쳤다. 오늘 하루만 59만이 관람을 했고요. 누적 관객수 120만을 돌파했습니다. 자, 수목금 3일 동안 67만이 왔는데 토요일 오늘 하루만 59만이 왔어요. 59만이. 와, 미쳤다 진짜.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와, 소름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까지만 해도 스크린 수가 2200개라고 했잖아요. 토요일이 되면서 2300개로 스크린 수가 100개 정도가 늘었고요. 상영 횟수가 금요일까지만 해도 8700번이었는데 이 토요일날 9600번으로 해서 상영 횟수 약 1000번이 늘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손익분기점은 무리 없이 넘을 수 있겠다. 야, 이거 제 예상은 개봉 3주차 정도 되면은 거의 손익분기인 460만을 넘기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이 소름 돋는 이 경험을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라이브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량이 개봉을 해도요 지금 12월 말에 개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는 이 서울의 봄이 그냥 독식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12월에도 적수가 노량밖에 없어요. 오늘 토요일 하루 관객수만 봐도 이렇게 좀 흥분 상태가 되네요. 전두광이라는 인물을 연기한 황정민 배우의 연기가 아까 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쳤고요. 황정민 배우에 대해서 맨날 연기가 똑같다, 원톤 연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쳤습니다. 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전두광이라는 캐릭터의 실존 인물이랑 이 황정민 배우의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랑 사실 그렇게 붙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고편 공개부터 이제 화제를 모으더니 실제 뚜껑이 딱 열렸을 때
이 환정민 배우가 괜히 명배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맨날 똑같은 연기를 보여준다라는 그 논란이 무색할 만큼의 그런 미친 연기를 보여주고요. 이 정우성 배우가 이태신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 전두광이라는 인물과 대립관계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 이태신이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참군인,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군인, 그리고 대쪽 같은 사람, 소신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두광이라는 캐릭터의 야욕에 맞서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 정우성 배우 같은 경우도 잘생겼다라는 그 이미지로는 굉장히 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연기를 잘한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품에 따라서 약간 기복이 있는 배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너무너무 연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 영화에 몰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연상이 되는 이 노태건이라는 이 인물을 연기한 박해준 배우, 2인자의 그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뭐 잘 묘사를 해준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럽게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신이라는 인물과 같은 뜻을 함께하는 이 김준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김선균 배우가 연기를 해주는데 모두가 답답한 인물들만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 바른말을 외치는 그 답답한 연기를 너무 잘 해줘가지고 관객들도 보면서 다들 개 삽질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 혼자 바른말, 올곧은 말 그거를 외치고 있는 저 인물의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같이 막 답답해진 울분이 터지는 그런 경험을 관객들이 할 수 있게끔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오국상 캐릭터를 연기한 김의성 배우, 특이한 게 이런 성향을 띠는 작품에 나와가지고 항상 매국노 아니면은 역적 역할, 적대시되는 역할, 이런 역할을 좀 많이 연기를 해요. 그 밖에도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 중에서는 정말 저 새끼 왜 이래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답답한 인물들도 있고, 저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현실적으로 그런 인물들도 있고, 아니면 저 인물은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키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물들이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선택들을 하시는지는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출연 배우들이 있는데 이 정만식 배우가 특별 출연이고요, 정혜인 배우가 특별 출연으로 나오고요, 이 이준혁 배우도 특별 출연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준혁 배우나 정혜인 배우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봐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특별 출연이겠다, 아니면 뭐 우정 출연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정만식 배우 같은 경우는 특별 출연인지 몰랐어요. 분량도 꽤 많고, 그리고 이 연기하는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저는 특별 출연인지 몰랐는데 특별 출연이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모든 배우 한 명 한 명이 정말 연기를 잘 해주니까요, 이 영화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 좋은 영화다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극장 입장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작품 자체도 정말로 좋은 작품이고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그리고 입소문 타서 관객들도 실제로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뭐 와이프랑 같이 간다든지 해가지고, 와이프는 아직 못 봤거든요. 돌비관에서 한 번 더 재관람을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